네, 우선 신규 확진자 추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10명대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15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한 5명 수준이고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이게 뭐 어느 정도 잡혔나 싶은 정도의 수치에 오히려 지금 교수님 네. 서서히 조금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통계는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항상 저 신규 확진자 수가 절대로 신규 감염자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못 찾아내는 감염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5명도 어떤 동선에 있는 환자들인지 네. 저희가 기존의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진단돼서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없는 상태인지 네. 아니면 우리 방역만 밖에서 새로 출현한 환자인지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추가적인 전파를 얼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처음에 그 이태원발 클럽 감염 2차, 3차 사례가 많이 나왔지만은 아직 연결고리를 못 찾는 그런 확진자들도 계속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밑에 어떤 클러스터가 있는지 또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직접 방문자와 또 접촉자 수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만큼 뭐 2차, 3차 감염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4월 말부터 해서 5월 2일, 그 용인 66번 환자는 이제 5월 2일 방문하고 5월 2일 증상이 생겼는데, 네. 물론 이제 용인 66번 한 명에 의해서 이런 이태원발 코로나 전염이 다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1차 감염자가 최소한 89명이라는 건 좀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고, 이 89명으로부터 2차, 3차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더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신속한 접촉자 격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충분히 막았다면은, 2차, 3차 감염자가 지금 막 발생해야 되는 추세치고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만약에 80명이 한 명이 2명씩만 감염시켜도 벌써 2, 3차 감염자 160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79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방역이 효과적으로 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접촉자를 찾지 못했다던가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직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 3차 감염의 규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2차, 3차, 4차 이런 걸 뭐 N차 감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2, 3차 감염 지금 4차 감염까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진자를 찾아서 접촉자를 빨리 격리하면은 추가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돼서 최소한 2, 3차에서 막아야 되는데 4차 감염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전파 속도를 조금 추적 속도가 조금 늦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번에 4차 감염까지 생기기까지 불과 열흘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걸리는데 노출되고 한 2, 3일 만에 전염력이 생겨서 전염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부터 방역당국에서 이 역학 조사는 속도전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4차, 5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5차까지는 발표가 안 됐지만은 4차까지 나왔다는 것은 좀 속도가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2차에서 3차, 또 3차에서 4차로 접촉자들을 찾는 과정에서 방역 구물망이 이제 100% 다 접촉자를 못 찾는 경우에 한두 명 또 빠져나간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조용한 전파를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파수가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4차 감염은 노래방을 매개로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은 노래방, 특히 코인 노래방이 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코인 노래방인 경우에는 방이 굉장히 좁고 밀집되어 있고 또 환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나올 때 보통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야외로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복도의 공용 공간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기 때문에 방 안에 있었던 그런 비말들이 공용 공간인 복도로 확산이 돼서 주변에 그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방 덮개도 잘 이제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고 마스크도 벗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부 방역 지침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수칙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기가 충분히 안 되는데 환기라고 해봤자
방문을 열면은 그 마이크를 사용했던 그 노래방 안에 있는 비말이 그대로 복도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오염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이크에 남아있는 비말이 다른 사람이 쓸 때 또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번 4차 감염 사례처럼 한 사람이 노래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용한 사람이 이제 감염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라든지 이 마이크 덮개라든지 또 실내 어떤 표면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방역 수칙으로 노래방에 적용하려면은 뭐 1, 2m씩 떨어져 앉는다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한다든지 또 환기를 또 외부로 이렇게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춘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이 또 표면 소독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좀 생활방역 수칙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험 시설별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방역 수칙이 잘 적용되기 어렵고 이러한 감염 전파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도 좀 분류를 해서 좀 나중에 오픈을 한다든지 별도의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방뿐 아니라 또 집단 감염 위험한 곳 바로 PC방입니다. PC방 실태 어떤지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대화하면서 게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끼게 되면은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걸 지키려면 조금 털을 문 닫는 게 나아요. 둘이 왔는데 어떻게 앉아야 돼요? 조금 당하겠어요. 뭐 같이 화면으로 봤는데 보니까 PC방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냥 옆에 그냥 다닥다닥 앉아 있고 심지어 의사소통 때문에 마스크도 안 낀다. 이거 뭐 감염자 한 명 있으면 큰일 날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말 전파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적절한 환기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컴퓨터 보드나 마우스라든지 손이 닿는 곳 다른 사람이 또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쓰면은 손을 통한 감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PC방도 굉장히 방역 지침이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위험 시설로 보이고 실제로도 PC방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개학하면 학생들이 이제 등하굣길에 뭐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 있다면은 학생들을 보고 이제 절대 이용하지 않고 학교랑 집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의 전파도 좀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등교 개학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이제 등교 개학이 되는데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또 미룰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이제 우려가 컸었는데 아직 뭐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 기간이 좀 짧아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하기 좀 이르지만은 일단은 어느 지역 사회 감염 정도가 높으면은 2차, 3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을 안 가도 부지불식간에 뭐 식당이라든지 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무증상 감염자한테 얼마든지 감염될 수가 있고 그러한 감염이 학교 내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비말이 또 나간다든지 이번에 학원 교사로부터의 학원 수강생 감염 사례처럼 선생님으로부터 비말 감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하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 때 학원 수강생 2명이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각각 갔었는데 교회에서는 감염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집단 이런 모임을 했을 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총선 방역이라든지 이번 교회 예방 사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는데 학교도 방역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총선이나 교회 같이 집단 감염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학교 개교일이 학교에 이런 방역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점검이 다 마친 상태 같은데 아직도 조금 일부 뭐 수업 뭐 블렌딩 수업이라든지 미러링 수업이라든지 뭐 선택 등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또 학교 분반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서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글쎄요. 이제 조금 더 지역사회 감염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20일 등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이 등교 개학이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도록 방역 계획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김경훈 교수와 국내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